자, 현재 시각은 10시 37분입니다. 고려 시멘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카페에 쌍둥이 자리님께서 매매를 하셨는데 손절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중에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업무 중에 매매가 쉽지가 않죠.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 잘 안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매매 환경이라는 거는 매매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매매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심리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스탑로스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 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이제 최대한 많은 거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매매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 순간에 하필이면 이걸 내가 봤기 때문에 매매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 중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좀 살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매매를 안 하는 선택지도 항상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이평선을 돌파할 것을 예상하고 돌파 가격대를 계산하여 알람 설정 후 해당 가격이 돌파된 뒤 지지하는 모습을 기다려야 하나 업무 중 매매라는 핑계로 돌파하고 나서 지지되는 모습 확인 없이 자동으로 이제 거래를 트레이딩이 되게 해두셨고 결국에 손절 매도 체결이 되었다. 장 마감 이후 확인하여 보니 돌파 후 하락하였다가 다시 힘을 모아 재돌파한 뒤 지지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돌파 가격대에서 8% 상승 후 하락했다. 반성. 지지되는 것을 꼭 확인하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계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일부러 어떻게 하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좌로 장난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계좌번호는 안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회원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걸로 무슨 장난을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중한 개인 정보니까요. 그래서 바이셀 표시가 되어 있는데 5분봉 기준의 이평선 돌파. 제가 그 이평선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20분 선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떤 선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글만 봐서는.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이평선을 제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을 전달해 드릴게요. 산 자리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캔들에서 사셨고, 일곱, 여덟 번째 캔들에서 매도를 하셨어요. 분차트 5분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매수를 하시고, 때가 25분. 그리고 35분의 매도.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가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얼추 이렇게 시간을 나눠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자리가 이 두 자리예요. 이제 단타 매매든 무슨 매매든 정말 당연한 건데 내가 생각하는 어느 일정 자리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는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르는 거겠죠. 그쵸? 빠지지 않으면 옆으로 기어가거나 오르는 경우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자리, 좀 두려워하는 자리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사기가 상당히 힘들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그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그 파일이 MKV라는 어떤 확장자로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 편집 프로그램에서 임포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버팅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커서 컨버팅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편집을 못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의 가장 큰 심리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눌림을 줬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지나간 차트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원님께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제 회원님은 다른 걸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셨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와 주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 내려왔을 때 저희가 돌파 후 눌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잖아요. 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자리라는 거죠. 근데 결과는 그 밑으로 1저점, 2저점 다 깨버리면서 투바닥을 깨버렸죠. 다행히 진폭이 작아요. 어쨌든 투바닥을 깨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래로 깨버리면은 이거는 이렇게 투매가 나올 만한
그러한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파동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 자리. 자,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로 들어볼까? 뭐가 있죠?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국일제재. 국일제재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국면이라는 거죠. 국면만 놓고 보자면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또 제가 매매했던 게 뭐 있죠? SM. 이 자리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자리. 무언가가 이제 좀 체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걸려있는 양봉, 음봉, 양봉 뭐 여기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돼요. 그것은 수급입니다. 저희가 장 초반에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오고 눌리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봐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많이 봐요. 슈팅하고 눌려서 샀는데 수익이 났어요. 슈팅하고 눌려서 샀는데 손절났어요. 정말 많이 봐요. 정말.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이제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이러한 그림인 거죠. 이 그림에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애들은 무엇이고 돌파 후 눌림에서 이 자리에서 빠지고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지만 쭉 빠져버리는 결국에 쌍봉을 그리고 빠져버리는 이 형태는 무엇이고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척 하다가 빠지는 애는 무엇인가? 이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게 일단은 구분이 가기 전까지는 매번 확률 게임을 정말 운에 맡기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의 성격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의 성격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제 머리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제 이성은 거기까지가 지금은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숨겨져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좀 몇 가지 돌려볼게요. 일단 고려시멘트와 고려시멘트 요 국면이죠. 이 국면, 국일제지도 마찬가지 그림, SM도 마찬가지 그림. 근데 결과는 세 개가 전부 다 달라요. 이게 어떤 흐름상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폭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 2% 안에서는 사람들이 매매를 해도 글쎄요. 정말 손절폭을 짧게 잡는 스캘퍼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일찍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2% 정말 크게 잡았을 때 3% 정도를 수익 혹은 확률을 확정 짓는 데 쓰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은행 이자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죠. 또 심리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수입이 있어야 최소한 만족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그 진폭이 작고 크다 이거에 대해서 2%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진폭이라면은 이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고려 시멘트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상승하는 모습은 일단 둘째 치고 하락하는 모습이 정말 달라요. 근데 하락하는 모습에 크게 나누어서 놓고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 더 달라지긴 해요. 거기서 가지치기가 일어나면서 더 세분화된 내용을 저희가 좀 추론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딱 두 가지만 놓고 보자면은 매도가 많이 나오는 조정. 이거예요. 이거. 매도가 많이 나오는 조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조정이 아니라 하락. 자, 그리고 횡보할 때는 개인 물량이 잘 들어와요.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잘 들어와요. 그리고 아이고 얘는 글씨가 이렇게 작게 찍힐까요? 두 번째는 매수가 많이 나오는 하락.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는 개인 수급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 수급. 그러니까 결국에 키움 창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도가 많이 나오는 하락과 키움 창고에서 매수가 많이 나오는 하락.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키움 창고가 어떤 개인들의 움직임을 대변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건데 제가 지금 현재 녹화 중인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매수가 많이 나오는 하락이 있고 매도가 많이 나오는 하락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왔잖아요. 주가가. 일단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은 이 안에 내용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캔들 패턴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확신을 얻어야 돼요. 확신. 그게 없으면은 매매할 수가 없어요. 0149 미래대우로 되어 있네요. 이제 50번이 키움이죠. 고려시멘트의 거래원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서 보시면은 그러고 보니까 SM은 데이터가 있죠. SM은 데이터가 이제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국일제지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따로 백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어쨌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대가 이제 10분, 그럼 뭐 11분, 뭐 이거부터도 괜찮고요. 뭐 여기도 괜찮네요. 이렇게. 여기 이 두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적 순매수가 13만 주에서 12만 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11분 데이터와 14분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1로 수렴하는 비율에서 이렇게 매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비율 계산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점 몇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매도가 더 많이 나오면서 흘러나오는 하락은 가장 자연스러운 하락이에요. 인위적인 하락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은 이야기가 너무 다른 데로 셀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얘는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개인 창구에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흘러나왔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하락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 눌림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들은 어떤 대가를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세력들이 조정하는 것이라면은 그 대가가 있어야만 얘네들이 필연적으로 반등을 시켜야 하는 어떤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가가 없어요. 그 대가라는 것은 여기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매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매도한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상승에는 대가를 치를 만한 어떤 행위가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을 했다면 그거는 정말 인위적인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반등을 시켜줬다면은 저희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세상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 확신보다는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명히 여기서 들어온 개인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얘들이 상승을 하고자 했을 때 여기서 들어온 애들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사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실적인 근거를 일부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도가 더 많이 나와서 하락한 거를 다시 사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가까운 해석이 맞겠죠. 다만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주게 되면은 그거는 하락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안에서 데이터상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고 조정을 줄 때 그냥 매도가 많아서, 개인 창구에서 매도가 많아서 나온 하락은 이렇게 돌파를 해도 여기서 반등을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정말 그냥 찍기가 돼버려요. 홀짝 게임이라고 하죠. 어차피 다 확률 게임이기는 한데 좀 저희가 너무 근거 없는 베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락할 때 그 창구 내용을 보면서 파악하려고 자꾸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거 비율 계산 그냥 한번 해볼까요? 계산기가 엄청 크네요. 자, 이거 비율 계산을 대충 해보면은 410528 나누기 408 837 1.0 1로 수렴을 하고 있죠. 매도가 조금 더 많은 상태. 그리고 이제 14분 데이터를 보면은 129040 나누기 113 이하나구 1.13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비율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올라간 거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와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9일제진가? 이 자리죠. 이거 영상도 아마 있을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거를 바로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하락 파동에서 비율이 몇이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백업이 안 돼 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 하락 파동에서 0.77이 나왔어요. 0.77. 이거 비율 계산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이 하락 파동에서 매수 매도 비율이 0.77로 나왔어요. 1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매도가 안 나오고 매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이 양봉이 그거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떨어지고 있는데 연달아서 자, 이 0.77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나왔고
또 여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0.83이 나왔어요. 저는 그 숫자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과는 이거를 이제 직접 같이 확인을 한 적도 있어요. 저희 한 회원님과 함께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 많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 창고에서는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국면을 놓고 보았을 때 매수가 많이 나온 이 하락 국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얘들에게 이걸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매수가 많이 나온 하락이에요. 만약에 이 구간을 뭐 진폭이 작다고 했을 때 얘는 진폭이 좀 크거든요. 아까 거보다는 진폭이 그냥 한 2% 내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은 사서 위에서 체결을 막 시켜준다면 매도가 많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얘들은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자리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0.77이라는 수치를 어쩌다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 노가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0.77이라는 수치를 이러한 국면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어쩌다 한 번씩 봐요. 그만큼 과매수가 일어났다는 뜻이죠. 과열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만약에 사준다면 이 자리는 무엇이 되느냐? 지지가 될 수 있어요.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체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이 되었는데 정말 과열된 상태라면 그걸 아래로 빼요. 왜? 얘들한테 본전을 주기에는 아까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세력이라면? 그래서 더 뺍니다. 그리고 털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이제 힘이 정말 셌어요.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 솔직히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수치가 제 경험상 너무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제 크게 터진 종목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가 많이 잡힌 하락 파동에서는 이걸 위로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막 체결을 시켜주는 모습을 봤으면은 이 자리에서 살만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 옆에서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돌아다녀서 이제 좀 시끄러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 많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체결을 많이 시켜주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고 돌파 후 눌림, 반등 가능성이 생깁니다. 치러야 될 대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매도만 나와서 하락한 거랑은 다르다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개인 매수세가 계속 달려들어서 매수가 많은 상태에서 하락을 했다면 이게 빠질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9일 제재를 이제 놓고 보면서 데이터를 당일날 뒤져보았을 때 이 자리에 돌파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자,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게 SM라이프예요. SM은 제가 이거 거래원 상세 분석 데이터를 남겨두었으니까 그 PDF 파일로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락 조정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계산을 해보면은 들어온 매수가 있어요. 그 캔들의 모양이 진짜 조금씩 다릅니다. 들어온 매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물량을 많이 체결을 시켰습니다. 이 거래량이 어떤 그 의미를 보여주겠죠. 그럼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 초반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극참의 개념의 일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극참은 하나로 그 힘이 치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도 그 하나의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하락 파동 자체가. 그럴 때는 이 자리에서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위에서 많이 체결만 시켜준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여기까지만 한번 저항력을 확인하고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도 좀 기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올 때 그냥 매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상승 파동에 주포가 어떤 치러야 될 대가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물어본다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이 조정 국면에 대해서 이제 크게 확인을 하지 않고 여기서 슈팅이 나왔으니까 들어간다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이제 쭉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31분 뭐 이때가 되겠죠. 30분에서 38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30분부터 33분까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조정 구간에서 매수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나오는 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마저도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뭔가 나왔다. 여기서 뭔가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이 한번 나와줬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다. 여기서 슈팅이 나올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차트만 보고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개인 창구에 매수는 들어왔어요. 얘들이 나가야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닥을 깨는 원바닥, 투바닥을 깨는 이 하락 파동은 정말로 저희에겐 반가운 파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밑으로 빼게 되면은 뭐 차트 결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 매수가 분명히 더 많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 이탈을 일으켰어요. 그럼 이러한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그런 투매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분 뭐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싸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온 애들도 있지만 매도는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 순매수는 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얘네들의 물량이 여기에 들어왔던 어떤 개인들의 물량이 일부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력을 확인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요. 그리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충격파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격파에서 확인하는 거랑 산파에서 확인하는 것 또한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충격파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자리도 매수 타점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거는 이 자리를 자 볼게요. 제가 매수 타점 잡는 거 보면은 항상 범위를 잡죠. 가격 자체를 잡을 때도 있지만 범위를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돌파 후 눌림. 얘들에게 결국에는 한번 꼬드겼다 빼고 뭐 어디까지 뺄진 모르지만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위에서 가격을 체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얘는 여기 32분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돌파가 나온 10시 11분까지 약 40분 정도까지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친구는. 그런데 SN라이프는 그 하나의 사건이 그냥 몇 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비슷한 사건이 되는 거죠. 얘의 패턴은 물론 아래로 더 빼지 않고 위에서 체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주가가 아직 많이 안 오른 상태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국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국면이. 근데 비슷한 사건이 얘는 40분에 걸쳐서 일어났다면 SN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수분 만에 일어난 겁니다. 그것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돌파 후 지지 만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노리는 자리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필룩스는 이거죠. 필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제 그 바운더리를 여기서 이제 가격 레인지를 하나 잡아서 이제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얘도 결국에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같아 보여도 절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하락 조정이 일시적으로 당연히 나오죠. 이 하락폭마저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야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하락폭 성질에 따라서 이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얘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 SN라이프는 자료가 남아있지만 카페 PDF 파일로 이걸 저장해 둔 게 있어요. 공부들 하시라고 제가 올려놨었는데 9일 제지는 제가 따로 이제 저장을 백업을 해두지 않아서 아쉽게 자료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9일 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걸 이제 지켜보면서 보면은 여기에 그 흐름이 계속 뜨잖아요. 그쵸? 비율과 어떤 그 규모. 근데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가 더 많이 나와요. 계속.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세력들이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매도가 많이 나와버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홀짝 베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좀 빠르게 설명하느라고 이제 좀 흔들렸던 내용들이 많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회원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맞아,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잘 보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거래량이 터져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에서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지, 거래량이 안 터진 종목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전 포지션에서 올랐으니까 사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눌림에서 좀 이건 위험한 눌림인데 이건 좀 자연스러운 눌림인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또 복수 시제 개념으로 보면은 일봉상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의 궤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돌파했다. 그러면은 비록 이러한 큰 하락이 나왔지만 매수가 많이 포함된 매물대가 형성이 된 거죠.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지만 그걸 내가 세력 입장에서 그걸 받아내야 한다면은 더 커다란 시제 관점에서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급 분석 이걸로는 안 되죠. 그때는 철저하게 차트 분석을 더 심오하게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주말 저녁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